안녕하십니까. 대비의 꿈 재단 영양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프리젠테이션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리 모란트 간호사, 암 영양사 린암 연구소에 계시는데요. 마리 모란트 간호사께서 영양적 교육 웨비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행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스폰서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제키 벨로라고 합니다. 데비 스트림 파운데이션의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데비의 꿈 재단 위암 치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리 모란드 간호사께서 영양에 대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호사님께서 발표를 하실 동안에는 이 음성이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대화창에 타이핑을 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고, 발표가 다 진행된 후에 제가 질문들을 다 모아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창을 사용해 주십시오. 먼저 위암에 대한 사실들을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매년 미국에서 2만 7천 명이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1,100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또 위암 초기 증상이 없어서 늦은 진단이 되는 점이 굉장히 아쉽고 또한 두려운 그런 일이죠. 4기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세에서 39세의 백인의 위암 발병률이 1977년과 2006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66%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 제비의 꿈 위암 치유는 섹션 501C3 비영리 단체로서 위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암 연구에 대한 펀딩을 促진하고 또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간병인에 대해 국제적으로 계몽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 대비의 꿈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암을 완전히 치유하는 것입니다. 설립자인 데비젤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비는 2008년 4월에 4기의 위암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40세의 세 아이의 엄마이자 또 한 사람의 아내, 그리고 현직 변호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9년 반 동안 많은 재발이 있었습니다. 2009년 4월에 데비의 꿈 재단 위암 치유를 설립하게 되었죠. 치명적인 암 연합 PEAC, 스펙, OVAC, 오백 같은 커미티 멤버로 활동을 했고요. 환자 옹호자로서 미 국립암센터 위암 테스크 포스, 미 국립암센터 환자 옹호자 커미티, 그리고 NCCN 미 식도암 가이드라인 리뷰 패널, 에스코 위암 허투 시험 가이드라인 프로젝트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미 암학회 연구 프로그램 투자자로서도 이제 활동을 했죠. 데뷔의 꿈의 마일스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내에 34개 지부가 있고요. 미국, 캐나다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교육 프로그램인 프랩을 통해서 몇백 명의 위암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간병인들에게 세계적으로 위암 생존자와 간병인을 매칭해서 특별한 기준을 세워서 돕고 있습니다. 위암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웨비나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심도 있는 위암 정보, 강의 라이브러리, 임상 시험 정보, 매칭 서비스, 위암 지원 커뮤니티, 블로그 주제,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는 정보 자원. 지금까지 100만 불 연구 지원 펀딩이 있었습니다.
대비의 꿈 재단 위암치유의 앞으로 행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9월 4일에는 다달이 있는 저희 위암의 서포트 그룹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에는 웨비나가 있는데요. 주제는 클리니컬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월 23일에는 또 웨비나가 하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웨비나죠. 11월 14일에는 제2회 연례 버추얼 국제 위암 교육 심포지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에는 위식도암의 버추얼 교육 심포지움 MGH 캔서 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락처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국제본부의 주소는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오픈을 하고 있고요. 사무소는 전화번호가 954-475-1200입니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도 있는데요. 855-475-1200입니다. 그리고 무료 팩스 번호가 855-475-1201입니다. 일반적인 문의를 하실 때는 admin debistream.org로 해주시면 좋고요. 환자 리소스는 patient.resource debistream.org, 행사 관련은 events debistream.org,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 관련된 것은 communications debistream.org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발제자 스피커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리 모란드 간호사 나와 계시는데요. 린암 연구소의 암 영양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이 마리 모란드 간호사는 등록이 된 간호사이고 2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암 영양사입니다. 그리고 린암 연구소에서만 지난 12년간 이제 암 영양사로 일을 하셨고요. 매달 암 환자를 위한 강의, 영양 강의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것은 서바이버십과 웰빙에 대한 그런 아주 좋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최근 여러 개의 아티클을 발표하셨는데요. 장 건강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플로리다 대학에서 영양학사를 받으시고 영양사 인턴은 플로리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리 모란드 간호사를 불러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리 모란드 간호사입니다. 저는 어, 린암 연구소의 서바이버십과 웰빙 토마스 옥슬리 센터에서 암 영양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위암의 영양적 페라메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강의의 개요입니다. 위암 예방과 건강 영양 권고, 그리고 위절제술 후 식이 권고를 포함해서 영양 챌린지,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 얘기해 드릴 거고요. 또 서바이버십과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암은 세포의 DNA가 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해가 축적이 되어서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세포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분화를 하게 돼서 생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두 종류의 위암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식도 근처와 위 근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도 근처 위암 발병률은 올라가고 그 경향이 위 근처 아위암 발병률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죠. 자, 위험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도 근처 위암은 비만이 위험 인자인 경우들이 있는데요. 둘 다 알코올 흡연 비활동이 이제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도 근처가 아닌 위암은 야채나 과일이 부족한
거나 또 짜고 혼재된 음식을 먹는다든지 가족력 그리고 헬리코박터, 염증, 그리고 흡연, 위 폴립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부분을 저희가 생활을 패턴을 바꿈으로써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위험인자 줄이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식물 위주의 식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야채를 많이 드시고요. 마늘, 양파, 귤, 생식, 라이코펜이 함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낮은 위험인자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과일과 야채가 암의 성장을 막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라이코펜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코펜은 카르티노이드로 황산화 물질이고요. 빨간색이나 분홍색 음식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낮은 스트로크, 그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위암의 낮은 발병률과 관련이 있죠. 네,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색깔에서 이제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익힌 토마토가 이제 라이코펜이 많습니다. 자몽, 수박, 파파야, 구아바 같은 것들이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알리움 음식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알리움 음식에는 이제 플라볼과 오가노, 설퍼, 황이 들어 있습니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알리움 음식이나 이제 귤이나 오렌지 종류 음식이 암의 위험을 낮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양파, 마늘, 파, 부추, 샬럿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카르티노이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카르티노이드는 항산화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 이제 DNA에 로에 있는 해를 막을 수가 있고요. 세포 증식과 혈액 공급을 줄여줍니다. 면역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헬리코박터와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줄이고요. 자, 음식에는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그리고 살구, 캔탈롭, 그리고 뭐 당근, 텐저린, 귤 같은 것이 있고 케일도 좋습니다. 망고, 그리고 콜라드 그린, 호박, 윈터 호박, 그리고 고구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되죠. 비타민 C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 음식에는 아직도 비타민 C 음식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희가 대체적으로는 암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작은 황산화 기작이죠. 그리고 활성산소를 없애게 되죠. DNA 해를 막고 미트로소를 줄이고 면역을 향상시킵니다. 헬리코박터와 싸우는 데 힘이 되고요. 또 염증을 줄이고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은 오렌지, 귤, 자몽, 파인애플, 키위 등이 있습니다. 자, 피할 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기입니다. 특히 이렇게 뭔가 프로세싱이 된 고기 같은 경우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거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절인 음식, 역시 짠 음식이죠. 뭐 피하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은 피하셔야 되고 동물식은 좋지 않습니다. 음주를 피하시고 음주와 함께 흡연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조절 시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 위암 환자에게서 이 영양 결핍은 굉장히 흔합니다. 28% 정도 환자가 근소실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나 단백질의 섭취가 줄기 때문인데요. 식사를 잘 못하시거나 하셔서요. 또 이 근손실은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양 결핍은 면역 기능에 영향이 지워지게 되고 염증이 증가되게 됩니다. 위암의 근본 치료는 아시다시피 수술과 화학요법이 있는데요. 수술은 이제 뭐 위 절제술 같은 것도 있고 또 부분 절제술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위가 축소가 되거나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이제 화학요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화학요법은 수술을 하기 전 혹은 후
아니면 둘 다 이렇게 화학요법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이 음식의 섭취를 줄이게 되고 입맛을 저하시키고 또 속을 불편하게 하고 설사를 유발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화학요법은 거기에 더해서 더 심한 입맛 저하, 그리고 목이 아프고 입이 마르고 입맛이 변화되고 메스껍고 설사가 나고 피곤을 유발하는 등 그런 영양 조절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 운동과 영양 개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근소실을 막고 또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가 하는 프로그램은 저항 운동, 또 걷기 7,500보 이상 걷는데요. 매일. 그리고 칼로리나 단백질을 알맞게 먹고 운동과 신체 활동을 이제 꾸준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덤핑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사 후에 15분에서 60분 정도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보통. 위절제 수술 후에 덤핑 신드롬이 있습니다. 소장으로 음식이 너무 빨리 들어가게 되면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인데요.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물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어지러움과 힘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 당이 갑자기 소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몸이 설탕 성분이 당 성분을 희석하기 위해서 물을 혈류에서 끌어당김으로써 갑자기 어지럽다라든지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위절제술 이후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처음은 물과 얼음, 그리고 나서 국물, 그리고 주스, 이제 희석한 주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젤로 같은 것을 한 반 컵 정도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드시다가 괜찮으시면 부드러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6에서 8주 동안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요. 하루에 6번 정도 작은 식사를 하시고 또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 위주로 철저히 씹고 또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이 좀 제한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설탕이 많은 음식에는 주스, 소다, 케이크, 파이, 쿠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름지고 튀긴 음식을 피하시고 또 매 식사마다 단백질 공급원을 포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것들에는 부드러운 고기나 가금류, 생선, 계란, 치즈, 또 요구르트, 부드러운 땅콩 버터 이런 것들 포함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수분 섭취를 제한을 좀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것은 이제 식사 전후 30분에서 60분 정도, 어, 전후에는 좀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너무 부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식사를 많이 하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사하신 후에 30분에서 60분 정도 혹은 뭐 그보다 짧게라도 누워 계시면 장을 통한 음식의 이동을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자, 위절제술 후에 튜브로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 절제 후에 이제 튜브로 음식을 드셔야 돼서 이제 계속 펌핑을 하면서 저섬유소 음식을 천천히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입으로 이제 섭취가 가능하실 때까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 선택할 음식, 피해야 할 음식, 이걸 좀 구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어, 섬유질 낮은 빵이나 부드러운 롤, 크래커, 파스타, 밥, 시리얼, 그리고 설탕은 5g 이하, 섬유질 2g 이하,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좋은 그런 음식들이고요. 반면에 피하셔야 되는 음식에는 설탕이 들어간 빵, 커피 케이크, 도넛, 머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섬유질이 3g 이상인 그런 음식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택할 음식과 피하실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높은 음식을 몇 끼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매 식사하실 때마다 부드러운 고기나 생선, 달걀, 부드러운 가금류, 생선, 그리고 계란이나 치즈, 요거트, 부드러운 땅콩 버터, 단백질이 높은 음식에 해당됩니다. 피하실 음식은 이제 단 음식이 있는데요. 요거트 중에서도 이제 설탕이 들어간 그런 요거트가 있죠. 이런 거 피하시고, 맛이 있는 우유, 그러니까 딸기 우유, 뭐 초코 우유, 뭐 이런 것들이요. 바나나 우유, 좋지 않습니다.
땅콩, 씨앗, 마른 콩 이런 것들 좋지 않습니다. 지방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튀긴 음식을 피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선택할 음식과 피할 음식 한번 볼까요? 야채의 경우에 요리가 되어 있는 그런 야채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부드럽고 소화하시기 좋죠. 생야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과일이 또 중요한데요. 과일은 왜냐면 항산화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이 있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작은 양만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부드러운 과일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뭐 시럽을 같이 한다든지 설탕을 첨가하든지 그런 거는 금하시고요. 생과일은 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조림 과일도 설탕이 많이 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기름이나 지방을 조금씩 이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단 크림치즈나 버터나 샐러드 드레싱, 단 거, 그런 것들은 좀 금하시고요. 무카페인 음료를 주로 드시고 또 무설탕 음료를 선택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탕 음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먹는 영양 보충제가 있는데요. 뭐 이런 영양 보충제는 굉장히 간편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이 회사에 따라서 고지방 또 고당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식사 사이에 드시게 되면 좋고요. 또 아보카도나 땅콩 버터 한 스푼, 코코넛 오일 한 스푼 이런 거를 같이 해서 믹스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샘플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제 시기 하시는 것을 플랜을 하면 좋을지, 계획을 하면 좋을지 볼게요. 8시에 이제 일어나시게 되면 그 전에 일어나시 8시에 이제 첫 번째 식사를 드실 때 시간은 충분히 이제 가지시고 8시, 8시 40분까지 달걀 하나, 그리고 휘크림 뭐 반, 그리고 마가린은 버터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고 음료는 디카프 티 드시면 좋고요.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또 스낵을 하시는 것이 좋죠. 물 한 컵 하고, 굉장히, 마일드한, 부드러운, 그 맵지 않고 그런 치즈, 그리고 크래커 6개, 그리고 뭐, 통조림인데 이제 물에 들어있는 거, 설탕에 들어있는 거 말고요. 설탕물에 들어있는 거 말고 확인하시고, 그런 부드러운 과일 드시면은 좋습니다. 자, 낮에는 어떻게 할까요? 점심에는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마요네즈 해서 빵에 발라서 하얀 빵에 그리고 터키 조금 얹어서 이렇게 드시는 거 좋고요. 이때 그 락토스가 없는 그런 우유가 있죠. 그거를 한 4분의 3컵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2시에서 3시 사이에 물을 한 컵 드시면서 반 컵의 그 애플 소스, 이때는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달지 않은 애플 소스 선택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4분의 3컵의 플레인 요거트,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그리고 6개 크래커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6시에서 7시 이때 저녁 시간인데요. 이때는 물 한 컵 하고 그리고 닭을 구운 거 3온스 정도 조금이죠. 그리고 당근 반 컵 정도. 이때 당근 생당근은 안 되시고 반드시 이제 요리하신 당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버터에 밥을 한 반 공기 정도 드시는 거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8시 15분에서 9시 사이에 저녁에 또 이제 크래커 조금 그레만 크래커하고 요런 크림 이런 거 같이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이때 뭐 한 컵, 한 컵 반 정도의 디카프 티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요게 이제 샘플이고요. 각자의 이제 입맛이나 좋아하시는 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요런 플랜을 계획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증상 관리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꺼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스꺼움은 5번에서 6번 정도의 소량의 식사를 하시고 또 식사하시기 전에 하루 중에 입 안 헹구기를 하시면 좋은데 4컵의 물에 4분의 3의 티스푼 소금을 조금 넣으시고 그리고 1티스푼의 베이킹소다 이렇게 넣어서 잘 섞어서 잘 녹여서 이제 입 안을 헹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뜨겁고 맵고 기름지고 단 음식 이런 거 피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차거나 또 실온에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과일 주스나 스포츠 음료나 이제 소다를 살짝 살짝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딱딱한 사탕이나 민트나 레몬 사탕 같은 것을 먹어보면 좀 좋아질 때도 있고요. 또 마르고 전분이 많은 짠 음식을 조금 드셔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는 말고요. 프리체리나 뭐 솔틴 감자, 국수, 뭐 시리얼, 그런 약간 짭짤한 거요. 그리고 진저에일이나 생강 캔디를 조금 드셔보는 것도 도움이 될 때 있습니다. 페퍼민트나 생강, 민트 캔디 같은 거를 드셔볼 수도 있고요. 자, 설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을 결정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할 텐데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것은 이제 식이요법이나 치료, 그리고 약물, 감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먹는데 수용성 섬유질을 좀 추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귀리나 보리나 바나나, 쌀 같은 것들이죠. 펙틴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변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불용성 섬유질은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과일이나 야채, 생야채,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씨앗 같은 것들이요. 이 제품은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천연 프로바이오틱스로 인해서 요구르트는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소실된 전해질을 대처하는 것은 대처할 수 있는 유체 소비를 조금 늘리시는 것도 좋은데요. 대신 이때는 이제 너무 단 음식이나 주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그런 알코올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전해질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나트륨 그리고 고칼륨 음식을 마시고 또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바이버십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8주 후에 이제 여기 식사하시던 거에 새로운 음식을 더하기 시작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지방이 괜찮은지, 덤핑 신드롬 은 내가 있는지, 락토스 소화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이 8주 후쯤에는 대충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새 음식을 조금씩 더하시면 되는데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면서 내 몸이 적응하기를 기다리시면 좋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한 번에 하나씩 더 하시고요. 또 증상을 한번 보시고, 먹는 것하고 이제 증상에 대해서 일지를 쓰시면, 나중에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덤핑 신드롬은 흔합니다. 아주 흔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조금씩 섬유소를 더하면 좋은데요. 복숭아처럼 부드러운 과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점점점 좀 신 과일로 옮겨갈 수 있죠. 그리고 소화하기 쉬운 야채부터 일단 먼저 시작하시고 일지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지를 써서 영양사나 간호사와 같이 나누시고 또 도움을 받으시는 또 조언을 받으시는 그런 것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것이 또 중요한데 또 잠도 8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질문이 있으실 줄로 아는데요. 질문은 대화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데비스 GM 파운데이션 웹사이트나 그리고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데비스 GM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